이 이야기는 가진 건 없었지만 씩씩하고 당찼던 여성이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극심한 갈등 속에 괴로워하다 한순간 모든 걸 잃고 다시 어렵게 행복을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. 보시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사연자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. 15억 신혼집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다. 제1화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미정이고요. 올해 58입니다. 저는 경남의 작은 도시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. 제 밑으론 남동생 둘이 있었고요. 집이 가난해서 입 하나라도 덜고 집안에 몇 푼이라도 도움이 돼야 하니 여상을 졸업하자마자 의류 공장에 취직했어요. 그땐 어렸지만 세상 물정은 빨리 알아야 했죠. 그 공장에서 제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 사장님의 아들 박준석이라는 남자가 자꾸 저희 곁을 맴돌았습니다.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어린 나이에 공장장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정말 성실하고 주변 직원들 사이에도 칭찬이 자자했어요. 솔직히 준석 씨는 누가 봐도 탐이 나는 사람이었죠. 하지만 그땐 연애 같은 걸 알지도 못했고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꼬박 1년을 거절했죠. 근데 사람 마음이 아닌 척 한다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1년 동안 변함없이 저를 챙기는 그 사람을 보며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결국엔 저도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. 우리는 몰래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잠시지만 세상이 다르게 보여졌어요. 공장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시작한 연애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. 쉬는 시간에 눈치껏 마주치고 퇴근 후엔 저 멀리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가곤 했어요. 누가 볼까봐 항상 두리번거리면서도 마음만은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.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귤을 꺼내 조심스레 저에게 건넸습니다. 여기 귤이에요. 아침 안 먹고 왔다고 하셔서. 이런 거 몰래 가져와도 괜찮은 거예요? 괜찮아요. 귤이 상자에 몇 개 남았는지 누가 안다고. 그렇게 귤 하나에 뜨거운 캔커피 하나에 웃고 또 웃었어요. 밤엔 공장 뒤편 잘 쓰이지 않는 출고장 구석에서 몰래 만나 하루 종일 하지 못한 말을 나누곤 했습니다. 그러다 저도 솔직한 저희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. 나 사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. 누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. 저도요. 미정 씨 만나고 처음으로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웃고 싶어졌어요. 그 사람은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. 미정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. 우리는 둘이니까요. 누가 뭐래도 내가 당신 뒤에 있어요. 그 짧은 시간들이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 전부였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. 솔직히 겁이 났어요. 결혼이란 게 제겐 너무 먼 이야기였거든요. 저는 돈을 벌어 가족을 책임져야 했기에 병원에 가서 아이를 지우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준석 씨가 병원까지 찾아왔어요. 무릎 꿇고 울면서 말하더군요. 미정아, 우리 이 아이 지키자. 내가 다 책임질게. 제발 나만 믿고 따라와줘.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. 하지만 마지막 산이 남았었죠. 그의 어머니이자 공장 사장인 최진숙 씨. 그분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. 공장 사람들은 그분의 그림자만 보여도 피해 다니기 바빴죠. 그 일대에 여자지만 대장부의 엄청난 사업가라고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.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외아들을 키우면서 그냥 장사도 아니고 사업체를 일궈낸 사람이었어요. 저는 준석 씨와 그런 관계가 되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었죠. 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.
준석 씨가 제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던 날. 어머니, 드릴 말씀 있어요. 시어머니는 준석 씨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며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. 준석 씨는 말을 이어나갔죠. 저 미정이랑 결혼하고 싶어요. 아들, 지금 뭐라고 말했니? 미정이와의 결혼 정식으로 허락받고 싶어요. 저 진심입니다. 너 지금 제정신이야? 공장 직원이랑 결혼을 하겠다고. 어머니, 미정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인지 어머님도 봤잖아요. 착하고 성실하고 조용하고. 준석 씨가 저희 편을 들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표정을 했지만 아들을 달래듯 말하더군요. 알지? 저 아이 공장에 들어올 때부터 일머리 좋고 조용하고 성실해서 참 좋은 직원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었어. 그래서 준석이 네가 감정이 생긴 거겠지? 그건 이해해. 근데 그걸 결혼으로 이어가겠다는 건 아예 다른 얘기지. 넌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야. 준석 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착각 아니에요. 저도 쉽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. 어머니, 허락해 주세요. 저 이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. 박준석! 내가 널 어디까지 이해해 줘야 하니? 난 니들이 남들 눈피해 연애하는 거 사실 다 알고 있었다. 니들 둘이 몰래 연애한다고 세상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? 그래도 그냥 사내 연애 정도로 끝낼 줄 알았어. 근데 결혼! 우리 집안 체면이란 게 있지. 어디 근본도 없는 공순이랑 연애도 모자라서 결혼까지 한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, 이 엄마 앞에서.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공순이라뇨. 체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, 어머니. 그리고 이 사람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. 제 아이와 제 여자,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임신을 했다고? 시어머니는 저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. 저는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버렸죠. 네, 이 사람이 임신을 한 건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아이를 가진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. 그래! 아주 맘을 단단히 먹었구나! 네, 그러니까 어머니,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고 뱃속의 아이도 축복해 주세요. 시어머니는 이번엔 저를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. 그 눈빛 금방이라도 저를 죽일 듯한 눈빛이었습니다.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 자리를 죽으림을 다해 버텼습니다. 시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. 그래 박준석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. 대신 그 대가가 뭐든지 네가 감당해야 할 거야.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. 이유도 없었어요. 이미 아침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. 제가 사장 아들을 꼬셨다느니 꽃뱀이라느니 출근을 했다가 해고 당한 걸 알고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. 숙소로 들어서자마자 손부터 날아오더군요. 입에 담지 못할 욕과 함께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길질까지 해댔습니다. 여기에 내 아들 준석이 자식이 있다고? 나 참 어이가 없어서. 이 뱃속에 있는 게 우리 준석이 자식인지 다른 놈 자식인지 알게 뭐냐? 너 아주 행실이 더럽다고 공장에 소문이 파다하더라?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굴러 들어와서는 우리 준석이 인생을 망치려고 들러붙어. 다들 출근한 시간이라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걸 듣고 숙소 옆에 살던 떡집 아주머니가 달려와 겨우 막았다고 하더군요. 그날 저는 매를 맞다 기절해 중간부턴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.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. 시어머니는 제 고향까지 찾아와 저희 부모님 집을 찾아내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쳤습니다. 꽃뱀 딸년을 위장 취업시켜서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 했다는 걸. 여기 동네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나 몰라? 아무리 못 배우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딸한테 그런 짓을 시킬 수가 있냐고.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지. 내가 이 최진숙이가 그냥 호락호락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? 그 일로 원래 지병을 앓고 있던 저희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습니다. 그날 밤
엄마의 원망 섞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폐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. 제가 받은 수모야 견딜 수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그런 일을 당하게 했다는 게 정말이지. 그냥 모든 걸 끝내야겠단 생각뿐이었습니다. 옥상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울고 있는데 준석 씨가 저를 발견했어요. 제가 혼자 도망가거나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봐 혼비백산해서 무작정 여기저기 찾으러 뛰어다녔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저기 찢어지고 멍든 제 얼굴을 보더니 바닥에 엎드려 엉엉 아이처럼 울더군요. 오히려 제가 그를 달래줘야 했습니다. 괜찮아요. 내가 아픈 건 괜찮아 정말. 그 사람 저를 안고 말했어요. 우리 도망가자. 여기 아닌 어디든 일단 떠나자. 다음 날 우리는 바닷가 마을로 도망쳤습니다. 준석 씨는 집을 나올 때 가져온 귀중품을 팔아 조그마한 집을 얻었고 그곳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. 바닷가 마을 그 조용한 골목에서 우린 세 식구로 살았습니다. 짧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시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우리를 찾아냈거든요. 그날 저희 집으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. 준석 씨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며 애원하더군요. 내가 너무했어. 우리 집으로 돌아오자. 손녀까지 이렇게 두면 안 되지. 내가 다 잘못했다. 이 애미를 용서해다오. 네가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란 말이니? 난 세상 천지에 너 하나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. 제발 다시 돌아와줘라 아들아.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바탕 쇼를 하고 올라갔고 며칠을 고민하던 준석 씨는 결국엔 저에게 말했어요. 미정아, 어머니가 저렇게 나왔는데 한 번만 믿어보자. 어머니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. 공장일도 그렇고 그걸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거야. 저는 속으로 무서웠지만 말했죠. 그래요, 가요. 당신이 편해진다면.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공장 옆 시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사치스럽고 넓고 숨막히는 그 집으로. 그리고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. 준석 씨가 공장으로 출근하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되면 시어머니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근본 없는 꽃뱀이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. 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갔습니다. 딸아이 하나만 보고 버텼어요. 내 딸만은 절대 이런 세상 안 겪게 하자. 그 마음 하나로 참았습니다.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손찌검하는 걸 봤을 때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. 어머니는 저에게 저녁 차릴 장을 봐오라고 시켰습니다.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자신이 보고 있겠다며 장이나 봐오라고 소리치더라고요. 저는 대꾸하기가 겁이 나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. 시장 가까이 가서야 제가 지갑을 두고 온 걸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.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숨죽여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. 지갑을 가지러 다시 왔다고 하면 또 불벼락이 내릴까 두려워서였지요. 그런데 그때 안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딸아이에게 하는 짓을 제가 봐버렸습니다. 너도 네 애미 닮아서 크면 꽃뱀 되겠지? 네 아빠가 박준석이 맞긴 하냐?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야. 아닌 게 분명해. 어디 하나 내 아들 닮은 구석이 없잖아. 그 말과 함께 제 딸의 발바닥을 꼬집고 있었어요.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더군요. 울긴 왜 울어? 엄마나 아빠한테 이르기만 해봐라. 내가 널 고아원에 버리고 다신 집도 찾아오지 못하게 할 테니? 저는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. 딸을 보호해야겠단 생각,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. 저는 신발을 신은 채로 뛰어들어가 시어머니를 밀치고 소리쳤습니다. 왜 이래요? 왜 내 딸까지?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?
시어머니는 잠깐 놀라는 듯 하더니 금방 다시 저희 둘을 잡아먹을 듯 달려들어서 딸아이의 다리를 잡고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. 내가 네 새끼한테 몇 마디 했다고 네 속이 뒤집어지니? 나는 너 같은 거한테 내 아들 뺏긴 내 속은 어떨 것 같으냐? 그리고 이 기집애가 네 새끼지 우리 준석이 새끼야? 어디서 더러운 핏줄을 놔놓고 우리 아들 핏줄이라고 속이고 있어. 발악을 하며 딸아이의 머리채까지 잡는 시어머니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저는 시어머니를 잇는 힘껏 밀쳤습니다. 어머니, 제발 그만하세요! 시어머니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. 그러나 이내 몸을 일으키더니 다시 딸아이 쪽으로 달려들었죠. 저는 이번에도 사력을 다해 시어머니를 맞고 다시 한번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. 그 순간 집에 돌아온 준석 씨가 제가 시어머니를 밀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. 상황을 눈치챈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. 아이고, 미안하다 아가. 내가 손녀를 잘 봤어야 하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가 넘어졌지 뭐냐. 그런다고 이 늙은 시어미를 미는 건 안 되지. 아이고, 내가 이 꼴을 보려고. 아이고, 내 허리야. 저는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 다시 소리쳤습니다. 그만 좀 하세요, 어머니. 이게 지금 다 무슨 난리예요. 방금 전까지 하신 대로 하세요. 갑자기 약한 척하면 누가 속을 줄 아세요? 그 순간 눈앞에서 불이 번쩍 지나갔습니다. 김미정,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준석 씨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온 거였죠.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.